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번에 기계학습 특론을 수강 중인 정연주라고 합니다. 그럼 ML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우선 MLE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최대 우도 추정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우도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 큰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1, 4, 5, 6, 9라는 데이터를 관찰했다고 했을 때 후보 1, 후보 2의 그래프처럼 수많은 분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중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분포, 기계학습에서는 모델이 되겠죠. 이런 분포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MLE의 목표는 실제 현실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도 없고 모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찰한 특정 데이터셋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LE의 한 단어씩 살펴가며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timation입니다. 추정인데요. 그럼 무엇을 추정하는 걸까요? 데이터의 성질을 대표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알려지지 않은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 베르노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사건 발생 확률 P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론 통계학에서는 분포를 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기계학습을 할 때는 분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해야 합니다. 즉, MLE는 모수 통계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반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할까요? 바로 이 likelihood를 기반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도 가능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찰된 데이터가 추정한 분포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의 정도입니다. 즉 앞서서 모수를 추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수가 맞을 가능성입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사람 A가 하루 동안 화장실을 간 빈도가 오늘 5번, 어제 3번, 그제 2번이라고 한다면 A의 하루 평균 화장실 가는 횟수를 5회로 추정했을 때 맞을 확률이 0.32, 6회로 추정했을 때 맞을 확률이 0.12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6회보단 5회라고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그렇다면 이 우도라는 것이 확률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이 해당 예시처럼 모수를 변수로 두었을 때 나타날 확률을 결과값으로 가지는 우도 함수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ability, 확률은 모수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X가 나타날 확률,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미 알고 있고 랜덤하게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이 X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 가로축이 X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반면 likelihood, 우도는 확률과 반대로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특정 모수가 맞을 확률입니다. 즉 여기서 가로축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모수입니다. 우도 함수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한 표본 데이터의 값을 x1, x2, xn이라고 하고 각각의 데이터마다 추정한 파라미터인 세타에 따른 가능도값 fx 값들을 모두 곱하면 세타에 대한 우도 함수가 됩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 xi는 독립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간단하게는 여기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수식처럼 표현됩니다. 옆에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샘플 3, 5, 7, 8, 9, 10을 획득하였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은 평균 값입니다.
뮤1, 뮤2일 때마다의 가능도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1일 때 데이터 3의 가능도 값 0.03, 데이터 5의 가능도 값 0.08, 이런 식으로 0.18, 0.12, 0.09를 다 곱한 값이 나올 것이고, 뮤2일 때는 역시 데이터 3의 가능도 값이 0.001이라고 하고, 0.002, 0.01, 0.06, 0.18 이 값들을 모두 곱한 값도 역시 나올 것인데, 이런 값들을 y축으로 갖는 함수가 우도 함수가 됩니다. 우도 함수는 관찰값들이 이 분포 함수에 얼마나 근거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큰 값인 뮤1이 뮤2보다는 더 타당해 보입니다. 가정하는 분포, 즉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따라 fx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가우시안 분포에서의 모수는 평균 혹은 표준 편차가 될 것이고,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모수는 확률 변수가 0과 1 두 개만 가질 때 1이 발생할 확률 p가 될 것이며, 포화송 분포에서의 모수는 무한대 n회를 실행했을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의 기대값인 감마이며, 식은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맥시멈은 왜 붙였을까요? 최대값인데 앞에 우도함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모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도가 크다는 것은 관측값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최대값 찾기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인 편미분을 하여 0이 되는 극대점을 찾으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우도 함수 L 세타를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곧 MLE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고, 계산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는 로그를 취해줘도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며 찾고자 하는 모수인 세타는 세타에 대해 편미분을 해주었을 때 0이 되는 그때점입니다. 다음으로는 MAP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요. MAP는 최대 사후 확률이라는 방법입니다. MLE는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도록 최적화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측치에 의존하며 데이터가 현저히 적을 때나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주는 다른 방법이 MAP입니다. 결론적으로 MLE의 사전 확률 값을 추가해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사전 확률이란 어떤 모수에 대해 사전에 가정하고 있는 사전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계산식의 베이지안 이론을 활용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MLE는 앞서 살펴보았고, MAP는 확률 변수 XI와 세타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에 주목해 봅시다. 베이지안 이론에 의해 MLE를 활용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구해야 할 것이 이 P 세타와 PXI입니다. 다행히 PXI는 세타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추후 세타를 기준으로 미분할 때 사라져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P세타는 앞서 말한 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확률이며 G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역시 로그를 취해 덧셈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MLE의 식과 일치하게 되고, 결국 MAP는 MLE식의 사전 확률을 곱한 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LE 기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된 점은 우도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분포의 종류들이나 베이지안 이론 활용법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여러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글로 요약하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직접 말로 가르쳐 보면서 복습하는 공부 방법이 효력이 있는 말이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